자, 97페이지에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사건, 종속사건, 그 다음에 밑에는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정의와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독립이냐, 종속이냐. 자,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독립이다라는 말은 어떠한 사건 A와 사건 B가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A와 그 다음에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걸 이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 녹차 그거 먹으면 배 안 아파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우유를 먹으면 자꾸 배가 아파요. 아침에 우유를 먹으면. 그래서 그 아침에 우유를 먹는 것이 내가 배가 아픈 사건과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실험을 하게 되죠. 실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과를 보는 거죠. 내가 아침에 우유를 먹고 배가 아픈 날과 아침에 우유를 먹지 않고 뭐 물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픈 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30일 중에서 우유를 15일 먹었어요. 자, 우유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30일 중에서 20일 동안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팠어. 그러면 이 우유를 먹은 사건과 배가 아픈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왜 판단할 수 있냐면, 자, 지금 30일 중에 20일 동안 3분의 2의 시간 동안 배가 아프거든요. 좀 이상하다. 근데 15일 동안 우유를 먹었어요. 우유를 먹었는데 15일 동안 우유를 먹은 중에 만약에 10일 동안 배가 아파. 자, 전체 중에 3분의 2 동안 배가 아팠는데 우유를 먹은 15일 중에 10일 동안 배가 아픈 거야.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우유 먹은 게 배 아픈 거에 영향을 미쳐요? 아니. 왜죠? 반이 반. 네. 반은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물 먹은 날에. 그러니까 아니죠. 않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제가 서울.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서울이라고?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뭐 저 혹시 외국인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왜죠? 왜 있다고 생각했죠? 15일 동안 네. 먹었잖아요. 15일 동안 먹었는데 10일이 아파요. 10일이 아파. 근데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30일 중에 20일은 아프대. 그럼 저게 과연 우유를 먹어서 생긴 병인가? 아니면 원래 있던 병인가? 아니면 우유는 무언가를 이 배 아픈 거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아, 잠깐만요. 네? 안 준다.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거죠? 네. 뭔 말이에요, 갑자기? 아니, 그냥 평소에 우유를 먹든 안 먹든 30일 중에 20일이 배가 아픈 거야. 근데 우유를 먹은 15일 동안
열흘 동안 배가 아픈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팽순이. 예? 네, 팽수를 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어가지고 팽순이로 이름 지었어요. 갑자기. 예? 영향을 갑자기 안 미친다 그래가지고 뭔 소린가 했어요. 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죠. 왜죠? 평소에는 열심히 아픈 거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도 어쨌든 아프니까. 아 근데 그게 중요해. 그러면 9일 동안 아프면 9일 동안 아프면 미치겠네.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 먹은 날이 더 많잖아요. 미치겠다고. 미친다. 네, 미친다고요. 왜 미쳐요? 보세요. 아 원래 3분의 2가 배가 아픈 거야. 이 사람은 늘 그냥 3분의 2가 배가 아픈 건데 우유를 먹었을 때 아까 10일일 때는 우유를 먹어도 3분의 2가 배가 아픈 거야. 그럼 변화가 없잖아요. 배가 아픈 사건에 우유가 들어와서 뭔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9일이 됐잖아요. 하루가 줄은 거야. 3분의 2보다 적잖아요. 그럼 우유를 먹은 게 배가 아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 30일 중에 20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유를 먹는 사건을 A라고 해요. 배가 아픈 사건을 B라고 해요. 그러면 A 교집합 B, A 곱사건 B죠. 이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원래 PA랑 그 다음에 PB 바 A를 통해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죠? 자, 그런데 PA 교집합 B가 우유를 먹고 배가 아픈 사건이 얼마예요? 10일이잖아요. 10일. 15일 동안 30일 중에 15일 동안 우유를 먹었는데 그 중에 10일 동안 배가 아팠어요. 그러면 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10일 아닙니까? 그럼 전체가 30일이니까 얘는 3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이 PA를 계산을 해보면 PA는 지금 30일 중에 15일을 먹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를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가 아플 사건이 15분의 10인 거잖아요. 3분의 2인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하고 뭐하고 같으냐면 PA하고 평소에 A를 우유를 먹었을 때하고 우유를 먹지 않았을 때 그냥 PB를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PB나 PB 바 A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해석해 보면 B가 일어날 사건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사건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사건이나 사실 같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이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원래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타날 어떤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가 같으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서로 독립이다라는 이야기는 PA랑 그 다음에 PA 바 B나 또는 PA 바 B의 여사건이나 다 같을 때를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이거를 원래 계산을 해야 하지만 얘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PA 교집합 B를 구해요. PA 교집합 B를 구해가지고 자, 원래 PA 교집합 B는 PA에다가 PB 바 A를 통해서 구하는데 이 B 바 A가 서로 독립이면 PB랑 동일하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면 A와 B는 뭐다라고 판단을 한다? 독립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이 아닌 모든 사건은 종속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우유의 어떤 성분이 뭐 배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 역학적으로 뭔가 생물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등장하는 어떤 사건의 확률만 가지고도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가 왔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올 때 조금 더 머리를 이렇게 다듬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면 그 머리를 다듬는 것과 그 여학생과의 관계는 그 여학생이 등장하는 것과 그 남학생이 머리를 다듬는 건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좀 더 많이 다듬는 거야. 그 여학생이 딱 오면 좀 더 막 외모에 신경 쓰고 머리를 다듬어. 그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영향이 얘는 평소와 다른데 그럼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무언가를 조사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간에 같은 확률을 갖는다면 두 개의 그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이 원래 일어날 확률과 달라지게 된다면 그 사건은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일단 조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저렇게 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독립이다, 종속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씁니다. 이 식. 자, 요 식을 이용을 해서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단합니다. 저게 성립된다면 뭐다? 독립이다. 저게 성립하지 않는다? 종속이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요걸 판단해 봅시다. 자, 주사위를 하나 던져요.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져가지고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자, 이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인지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대부분 학생들은 처음 배우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뭔 영향을 미쳐요? 뭔 개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 실생활에 적용도 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니다. 그럼 PA를 구하는 거죠. PA는 얼마죠? 3분의 2죠. 6의 약수는 4개니까. 자, PB를 구합니다. 3의 배수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구합니다. 3의 배수이면서 6의 약수인 거 몇 개죠? 2개. 그럼 얼마죠? 3분의 1이죠. 이렇게. 네. 2개를 곱해서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얘기야?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선생님 주사위를 던지는데 아니 앞에 주사위 던지는 거하고 뒤에 주사위 던지는 거 무슨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원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6의 약수 중에 3의 배수는 얼마만큼 들어있어요? 절반 들어있죠. 근데 전체의 3의 배수는 몇 개 들어있어요? 2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의 약수 중에 들어가 있는 3의 배수의 비율과 전체에 들어가 있는 3의 배수의 비율은 다르단 말이에요. 전체에는 3분의 1이 3의 배수지만 6의 약수 중에는 3의 배수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6의 약수 중에서 이 하나를 뽑으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즉 6의 약수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3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들을 뭐라고 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의 배수를 뽑고 싶다. 그러면 먼저 6의 약수라는 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중에서 뽑아봐. 6의 약수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3의 배수를 뽑아봐 라고 얘기하면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하나하나 나오는 게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 자체를 하나하나 던진 이 근원 사건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놓은 걸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사건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니까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거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독립이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종속이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독립과 종속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독립의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약속을 한 거야. 새롭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독립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독립은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F5번 정도 한번 해볼까요? F5번. 여기 97페이지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예? 왜? 없어요? 왜지? 안 줬나? 너도 없어? 그래? @m 네? 왜요? 독립인가요? 독립은 예? 뭐 독립운동이요? 갑자기 역사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독립.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의 개념으로 독립과 종속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현실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방법은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방법이에요. 비율이 유지가 되면 독립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배가 아픈 날이 3분의 2인데 우유를 먹어도 3분의 2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원래 아픈 날이 3분의 2인데 우유를 먹어서 3분의 1로 줄었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 있는 그 문제도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와 B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안에 원래 홀수는 전체의 절반이 나와요. 근데 4 이하의 홀수 몇 개 있어요? 2개. 절반 있죠? 네, 그럼 독립이에요. 네. 그래서 비율이 유지가 되면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가장 기본적인 거 F19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PA와 그 다음에 PB와 뭐 이런 수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사실 이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이냐 종속이냐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독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PA랑 PB의 교집합이 PA랑 PB의 곱하기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로 그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F19번 보시면은 AB가 독립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PA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요. PA 교집합 B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 6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여기 A 교집합 B가 6분의 1이니까 여기다 6분의 1을 써주시고요. 자, 6분의 1을 써주시고, 자, PB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래요. PA랑 PB,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PB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PB가 얼마냐? 3분의 1이에요.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여기는 6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요 부분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주면 6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PB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자, 여기서 PB가 아니라 PB-A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뒤쪽에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네? 엄청 많네? 39번 한번 해볼까요? 자, 요식을 먼저 바꿔주셔야 되겠죠? PB분의 자, P, A, 교집합, B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독립이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PA랑 PB를 곱한 것이 PA 곱사건 B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아주 쉽게 요거랑 요거를 없애서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PA가 얼마다? 8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전체 집합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A는 8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PA랑 PB의 곱으로 나타낸다고요. 곱으로. 자, 그런데 합집합이 뭐라고 돼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자, 2분의 1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A가 지금 8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8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8분의 1. 그러면 이 부분을 X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PA가 요거예요. 8분의 3. PA는 8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PB는
이거 두 개 더해준 거죠. 예, 그래서 PB는 X 더하기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PA 곱사건 B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그 교집합을 뭐라고 뒀으니까? X라고 뒀는데 그게 이거랑 이거의 곱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X 플러스 64분의 얼마? 3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8분의 5X가 64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자, 8 약분해 주시고요. 자, 5로 나눠주시면 X는 얼마가 된다? 8, 5, 40분의 30이 된다. 그래서 X가 40분의 30이기 때문에 여기가 40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8, 5, 40이니까 40분의 15 되지 않겠습니까? 40분의 15에서 40분의 3을 뺐으니까 40분의 12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얼마가 된다? 40분의 12가 된다. 4로 나눌 수 있겠죠? 10분의 3이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자, 요것만 두는 거예요, 요것만 X라고 두시는 거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먼저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PA와 B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사실 독립이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지워도 돼요, 이렇게. 자,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A와 B가 독립이다. 자,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PA 바 B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된다? PA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A 바 B의 여사건도 마찬가지로 PA라고 쓰면 됩니다. 뒤에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A와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A와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사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이 PA 교집합 B의 여사건이라는 놈을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PA 곱하기 PB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PA 곱하기 PB의 여사건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밝혀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이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요 놈을 원래는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 집합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차집합 B이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어떻게 씁니까?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요 부분의 확률에서 요 부분의 확률을 빼주면 결국 이 부분의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PA에서 P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런데 AB가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교집합 B는요. PA에다가 빼기 PA 곱하기 PB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PA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1-PB가 되는 거고요. 자, 여사건의 확률에 따라서 PA랑 그 다음에 요거는 뭘로 나타낼 수 있죠? 1에서 PB를 빼면 PB의 여사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따라서 얘와 얘 곱으로 나타내지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 얘도 독립이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A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AB가 독립이면 전부 다 독립이다. 따라서 AB가 독립이다라고 나올 때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사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PA랑 그 다음에 PB의 여사건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PA랑 PB의 여사건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굳이 이 부분을 곱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은 독립이니까 이거랑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랑 구하면 되는 건데 PA는 여기 나와 있고 구하긴 구해야 되네요.
이 x를 구해야 돼요. 이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요걸 구해서 요거의 여사건과 곱하기를 통해서도 사실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교집합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들 전부 다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풀면 아마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독립인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립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들을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사위를 두 번을 던지는데 첫 번째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했다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자, 다시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는데 첫 번째 던져서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두 번째 던져서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자,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끝난 다음에 다음번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던진 사건, 그러니까 당연히 6분의 1 나오겠죠. 6의 배수, 6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것도 6의 눈이 나오는 거냐,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6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 6의 눈이 나오는 것은 전체 36개 중에 딱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사위를 던지는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주사위가 뭐가 나오든 두 번째 주사위가 뭐가 나오는 사건을 계산할 때는 전부 다 독립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독립이다라고 판단하는 사건들, 판단하는 시행들이 있는데 그 시행들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뭐 제비를 뽑는 거, 뭐 등등등등등, 뭐 카드를 뽑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독립이다라고 판단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연달아서 3번을 던진다든지 뭐 아니면 독립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뭐 활을 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활을 쏘는데 내가 중앙을 맞출 확률이 10분의 7로 일정하다고 칩시다. 여러 번 했더니 계속 10번 중에 7번은 맞더라고. 그런데 내가 첫 번째 중앙을 맞출 확률과 첫 번째를 맞추고 나서 두 번째 중앙을 맞출 확률은 사실은 영향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죠.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시험 문제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독립사건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 문제들은 전부 다 주사위라든지 뭐 인간이 하지 않는 것들, 주사위라든지 뭐 제비를 뽑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1번을 보셔도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43번을 보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을 선택하는 건 제비뽑기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구태여 또 얘기를 해놨죠. 각 직원이 선택할 확률은 같다라고 가정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이 될 가능성이 독립사건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준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그냥 뽑는다든지 이런 일들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는 일이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준다. 이게 뭐 핵심이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뒤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42번이 조금 특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42번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졸린가 보죠? 예? 아, 졸리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출제자의 어떤 그 고충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독립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분명히 이의제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의 두 번째에서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독립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자, 그걸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철수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0 이상이 되려면 자, 점수 A와 B와 C가 있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점수를 받아서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관람객 점수와 그 다음에 심사위원 점수를 합쳐서 40점 그 다음에 50점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 70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0점 받고 30점 받는 거, 그 다음에 30점 받고, 그 다음에 40점 받는 거, 그 다음에 20점 받고 50점 받는 거겠죠. 자, 요 세 가지 사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세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에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배반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에 해당되는 사건은 두 개를 뭐 해준다? 곱해줘야지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받을 확률은 A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 6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판단하는 이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 독립과 배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반이면 독립이다. 맞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왜죠? 어우, 훌륭해요. 자, 일반적으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절대로 겹치는 게 없는데 무슨 영향을 주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독립은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곱셈으로 나타나지면 독립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인 거예요. 자, 독립이면 곱으로 나타나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자, 따라서 PA와 PB 중에 공집합이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도 있지 않으면 얘는 절대로 독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립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PA가 0보다 크고 PB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독립을 정의하거든요. 자, 그런데 배반은 애초에 얘가 0이기 때문에 양수인 두 개를 곱해서 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배반이면 독립이다라는 말, 독립이면 배반이다라는 말, 어느 하나도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은, 자, 45번에 보시면 A, B가 독립사건이면 A, B는 배반사건이다라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틀린 얘기예요. 알겠죠? 전부 다 틀린 얘기고요. 일단 46번이나 47번을 봤을 때도 전부 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독립일 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5번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죠. 자, 기억을 한번 볼까요?
자, A와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있으면 P, B 바 A는 1이냐 물어봤어요. 자, P, B 바 A는 자, 전체가 뭐죠? PA고 그 다음에 P, B 교집합 A인데 자,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PA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이고요. 자, A 교집합 B도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자, 차지하고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요 부분에 요거 하면 당연히 1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AB가 배반 사건이면 이라고 돼 있어요. 자, AB가 배반 사건이다.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B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얘가 없으니까 두 개의 교집합이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P, B바 A는 0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서 45번이나 46번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간혹 가다가 출제는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봅시다. 자, 요것만 하면 이제 확률 단원이 끝이 납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의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독립사건을 반복적으로 일정 횟수 시행하는 것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라고요? 독립이라고 판단되는 독립사건을 자, n회 시행한다. 자, n회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정 사건이 몇 회 등장하는 것에 대한 확률. 그래서 특정 A 사건이 R회 등장할 확률을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만드는 게 가장 이해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자, 주사위를 6번 던져요. 자, 주사위를 6번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 자, 이런 것들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독립사건, 주사위 던지는 거,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두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전부 다 독립이거든요. 자, 독립사건을 6번 시행해가지고 3의 배수라고 하는 것이 특정 횟수가 나오게 되는 확률, 이 확률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총 6번을 던져요. 자, 3의 배수가 두 번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 3의 배수가 나오고,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나오면, 자, 3의 배수가 2번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예요? 네, 6분의 2, 3분의 1이죠. 두 번째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죠. 전부 다 곱셈으로 연결해줘도 되죠? 독립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나요? 자, 이거 말고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확률을 갖게 되거든요. 동일한 확률. 자,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2번 나오는 건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3이 나오고 4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확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몇 개가 있냐 이거죠. 몇 개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이 6개의 자리 중에
3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 2개를 선택하는 것만큼 이 사건의 개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서로 다른 6개 자리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자리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하게 된다? 62개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저 확률이 62개만큼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배반 사건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첫 번째와 세 번째 3의 배수가 나온 사건, 전부 다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62개만큼 이 확률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확률은 어떻게 하느냐? 3분의 1은 2개 있고 3분의 1은 전부 다 4개 있는 거니까 3분의 1은 2개 있고 3분의 2는 4개가 있는 총 몇 개의 62개의 확률을 전부 다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부 다 더해주시면 62개만큼의 개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독립시행의 확률을 만들어 보시고요. 예, 어떤 확률이든 상관없어요. 독립사건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동전을 던진다.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10번 나올 확률, 뭐 5번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확률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n회 던져가지고 r회 등장할 확률 한 번 나올 확률이 p라고 한다면 그것이 안 나올 확률은 1-p인 거니까 그걸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쓰면 뭐라고 쓰면 된다? ncr의 p의 r제곱 그 다음에 1-p의 n-r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고 이거를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유형 4번에 있는 박스인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8번 한번 볼까요? 자,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2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임의로 1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3회 반복한대요.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과 세 번째 시행은 각각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3번 반복을 할 때 흰 구슬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그죠? 6분의 4니까. 흰 구슬이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1. 3번 반복할 때 2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확률은 3C2의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자, 원리는 간단한데 뒤쪽에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횟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72번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뒤쪽에 이제 69번부터 72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요게 각각 연습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49번부터 시작해서 49번, 50번, 51번까지만 먼저 풀어봅시다. 그리고 마무리 짓게요. 안 되는 건 각자 질문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왜 NCR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52번까지요? 예. 금방 해요. 해보세요. 자, 풀어서 쓰면 이래. 한 개 주사를 3번 던질 때 4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3번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 이 3번 던질 때 각각의 사건들은 독립사건이에요. 왜? 첫 번째 던질 때와 두 번째 던질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4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4의 눈이 여기 나오고 다음에 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럼 4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이 얼마죠? 4의 눈이라고 했 4의 눈이죠? 4의 눈. 6분의 1이죠? 4의 눈. 한 개 주사위.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은 뭐야? 6분의 5. 6분의 5죠? 근데 여기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잖아. 여기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것들을 지금 사실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눴고 결국 각각의 사건들이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가 똑같잖아. 그리고 6분의 1은 하나 들어가고 6분의 5는 두 번씩 곱해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왜 붙었냐 이거지. 세 개의 자리 중에 얘가 들어가야 될 자리 하나를 고른 거잖아. 그거의 개수만큼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3C1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N회 중에 R회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거 한번 해봐. 지켜보고 있겠어. 오케이. 그게 앞면 두 번 나올 확률이야. 이게. 근데 앞면이 두 번 나오면 당연히 뒷면 세 번 나오니까. 근데 앞면이 세 번 나오고 두 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오케이. 잘했어. 이거 다 보여보시고. 잘하고 있네. 준수 다 했나? 문제 뜨스리에 붙어있어요. 왜 이걸 하고 있어? 49, 50, 51, 52야. 여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49, 55 이건데. 너도 이 새끼 이거 49, 55 이거 방금 한 거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앞뒤로 앉아가지고 지금 49, 50, 55, 52 하는데 지금 B 세 번 나오고 응. D가 두 번 나오고 응. B 두 번 나오고 D가 세 번 나오고 맞아요. 이거 전체 확률은 아니 이 세 번 나올 확률이니까 5시 3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